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냄비 아침의 정승현입니다. 오늘은 좋은 책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바로 자산 안악의 조선무사 영웅전인데요. 이 책은 단순히 조선무사 영웅의 전기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안악이 말년까지 집필한 국학 지신을 무예 관점에서 체계화한 저서입니다. 이 책은 조선의 대표적인 무예인 궁술, 격검, 유술, 경마, 축구, 격구, 석전 등을 소개하는 동시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무예를 다른 나라의 무예와 비교하고 정신적, 육체적 효과를 분리함으로써 이후 체육사 서술체계의 모범이 보여주겠다는 점에서 한국 근대 체육사를 개척한 선구적인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한 자산안악은 구한 말부터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대표적인 국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조선 문명사를 필두로 정치, 문학, 역사, 철학, 종교, 음악, 무용, 체육 등 다양한 분야를 걸쳐 두드러진 업적을 남겼다. 이러한 안악은 1886년 서울의 한 중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자산이라는 호로 더 잘 알려진 그는 전통무예가 성행하던 인왕산 아래의 우대마을에서 살았다. 그는 독립운동가로 일제의 군국주의가 팽창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는 조선의 무사정신에 대한 갈증을 절실히 느꼈던 것 같다. 그가 집필한 이 책은 무사도와 그 원류, 무예고, 무사미담 등 크게 세 분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선의 무사도는 혈족을 돕고 공동생활에 충성과 의리를 다하는 정치주의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조선 고대의 무사도는 무용, 예양, 충의 등 세 가지 덕성으로 조선의 예의지방이라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무사 발전은 상고무사의 세 가지 덕성으로 생활의 경험과 자각이 지리적 조건과 결합하여 발달하였다고 소개한다. 무예고에서는 궁술, 격검, 유술, 경마, 축구, 격구, 석전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 중에 궁술은 서양의 활보다 2000년을 앞섰다고 주장한다. 함경도 경상도 등지에서 발견된 타제촉이나 마체촉을 보면 동양의 여러 나라보다 한층 진보된 것으로 보았다. 고려시대에는 간민합동 경기를 자주 하여 운동의 첫 번째 관문으로 치중하다가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병기의 발달로 궁술은 병기의 성능을 잃고 오직 무사의 운동기구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궁술의 시합자는 름름한 장부의 기상을 가지며 감정을 절제하고 비겁, 요행, 의례심 등을 금하니 이것은 바로 무사도의 근본 정신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고대 건법은 무적인 교육 중에 가장 발달된 무술로서 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술법이라고 보았다. 다만 당시 유행하던 격건법은 일본에서 온 것으로 우리의 고대 건법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특히 건법을 배울 때 창가를 지어 익히도록 한 점을 밝히고 그 기원이 신라의 무호명법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정한다. 격건법은 임진왜란 때 크게 발달하여 고법을 더 연구한 것도 있고 다른 나라의 법을 취하여 새로 첨가한 것도 있음을 밝혔다. 그 가운데 분국검은 조선 특법으로서 외국의 건법을 널리 탐구하여 고대의 요법을 다시 개선한 것이라 하였다. 건법의 체육적 효과는 체질 건강, 지구력 증대, 활력 증진, 민첩한 행동, 태도 단정뿐만 아니라 용감한 기상이 증대되고 주의, 관찰, 판단 등의 심리작용 효과와 인내, 침착, 과단 등의 심덕을 길러진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유술이다. 자산은 유술의 시초를 고려 숙종 때로 파악하였다. 유술은 권박 또는 각저, 상박이라고도 하나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씨름과 달라졌다고 지적한다. 즉, 씨름은 육체적으로 투쟁하는 것에 반해 유술은 혈맥을 쳐서 죽이거나 어지러뜨리거나 벙어리가 되는 등 산법이 있었다고 한다. 근래에도 청년들이 씨름보다 조금 다른 바퀴인 택견을 설명한다. 이처럼 자산은 택견도 유술로 파악하면서 근래에 와서 태보한 형세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유술은 고려 단호 때 크게 발달하는데 처음에 구전심수로 내려오다가 이조에 들어와서 그 경험을 정리 교습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면서 이 법이 춘추시대에 시작된 사실도 지적한다.
유술은 자신의 공격, 방어하는 술법으로 신체를 이상적으로 발달시킨다고 말한다. 그런데 일본에서 수입한 유도를 설명하면서 굽히는 근육만 발달하고 펴는 근육의 발달은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반면에 고대의 유술은 씨름과 격투하는 활동으로 실용적인 동시에 체력 및 여러 기능을 충분히 발달하여 신체가 경쾌해지고 동작이 활발해진다. 또한 정신 단련에도 도움이 되어 경쟁, 기술 숙달, 인격 향상, 미적 감각 등의 흥미가 생기는 동시에 저절로 체육 효과를 얻는다고 설명하여 조선 유술의 우수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무예가 발달한 배경은 체육 실력을 향상하려는 의지, 무사의 정신 수양, 정부의 장려가 있었다고 한다. 이 세 가지 주요한 요인이 기술을 촉진해 왔는데 임진왜란을 치르면서부터 한층 전진되어 학문상으로도 성취했다고 지적한다. 다음 무사 미담에서는 많은 조선 무사 영웅이 등장하는데 그중 김유신은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룬 자이다. 김유신은 통일의 위협이 아니더라도 인격과 공업에 있어서 유사일에 가장 걸출한 대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의 일평생 나타난 흔적은 모범된 일이 많고 그런 까닭에 일화 또한 적지 않다고 한다. 그는 17살에 고구려, 백제, 말갈 등이 자주 국경을 침범해 적들을 평정하고 국가를 평안히 하고자 뜻을 세웠다고 한다. 그의 노력으로 인해 당시에는 무사, 평민을 막론하고 거국일치하여 흔들림 없이 확고한 뜻을 지닐 수 있었다고 한다. 임금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며 신하는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고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섬기기 부영과 같이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국민의 단합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 권모술수도 마다하지 않을 때가 있었고 어떤 방법으로도 민심을 단합시키기에 고심했었다. 그는 부하를 다스려 복종시키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혈성을 다하여 맹진하였다. 그러므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공이 먼저 출발하여 선두로 나서기를 잘하였다. 이렇듯 어려운 일에는 항상 먼저 실천궁행하였다. 이처럼 조선의 무사 정신을 찾아내고 역사 속에 존재해왔던 무사의 추적에 나선다. 여기서 삼국 이래 고려와 이조 시대에 걸쳐 각 시대의 무사들을 소개한다. 이들은 존재와 유형을 통해 각 시대를 설명하는 동시에 조서의 무사도가 추상적인 정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의 인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은 민족 말살 논리 앞에서 붓 끝이 무뎌짐을 피할 수 없을지라도 친일의 논리에 현혹되는 일 없이 민족 문화의 주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특히 이 책은 조선 무사도의 원류의 발전 과정을 밝히는 한편 무예의 역사와 특성, 각 시대의 무사의 유형과 정신 등 한국의 무문화를 종합한 최초의 연구이자 유일한 저술이다. 책에서는 무사 영웅은 무사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사 정신을 갖고 있는 인물들은 누구나 무사가 될 수 있었고 그가 무사를 언급하면서 여성을 강조한 것은 무사가 무조건 남성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대중적인 무사 영웅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유와 독립을 얻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방법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민족 말살 정책이 노골화되는 1940년대 이 책을 출간한 것도 곧바로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족 해방을 위한 염원을 강렬하게 담은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채워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당한 자세와 행동일 것입니다. 건강하고 자신있게 살아야 할 우리에게 이 책은 좋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정당당한 정신을 선비들의 삶 속에서만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학 견해에 따르면 그것은 본래 무사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무사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 냄비와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